네, 반갑습니다. 담론이란 책에는 말만 쓰여 있는데 거기 차마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림들을 제가 골라서 그림만 보여드리는 걸로 시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좀 덜 힘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림 보여드립니다. 네. 담론이 아마 전체적인 기조가 공부에 관한 건데 이 공부라는 것이 이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뜻은 이게 하늘천이고요. 아래에 있는 게 따지입니다. 하늘과 땅, 천과 지를 연결하는 게 공입니다. 그 연결의 주체가 여기 부자에서 보이죠? 부자 가운데 주체가 포인트를 찾아서 이게 무슨 자죠? 인입니다. 사람인. 그 사람이 하늘과 땅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 천지인입니다. 천과 지와 사람. 근데 흔히 천은 진리, 천리, 천치 이런 진리를 뜻하고 지는 선리 만물을 다 생육하는 아주 선량한 것으로 그리고 그걸 통합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그래서 천지인이면서 진선미를 아우르는 것이 공부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천지인과 진선미를 아우르는 것이다. 엄청난 의미를 부여했죠. 옛날 갑골문에서는 공부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사람이 농기구를 옆에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농사 짓고 사냥도 하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것 그것이 공부다.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공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삶과 사람, 삶이란 걸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 삶을 영위하는 그냥 세계라고 볼 수 있고요. 세계와 인간, 삶과 사람을 아울러서 공부라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한 글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쓴다. 이거 여러분들이 사람이라고 읽어도 되고요. 삶이라고 읽어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담론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거기 풀어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부는 사실보다는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다. 처음에 보면 맹강이라는 시경에 나오는 여자 얘기를 했죠. 만리장성 축조에 강제징용돼서 갔는데 3, 4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옷을 한 벌 지어서 찾아갔더니 죽었더라. 그 당시엔 죽은 시체는 장성 축조할 때 그냥 안에 쌓아버린대요. 그래서 그 장성 앞에 자기가 지어온 옷을 바치고 사흘을 통곡했더니 성이 무너지고 시골이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옷을 입혀서 곱게 장사 지내고 그 맹강이라는 여자가 노령도에서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게 시경에 나온 이야기인데 사실은 전설이고 사실은 아니죠. 그러나 그 사실보다 훨씬 더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어떤 현실보다는 그 현실의 배후에 있는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공부다. 그런 뜻으로 제가 소개했고요. 그림 보여줄 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미진한 거는 책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는 우리가 갇혀있는 문맥을 그걸 깨트리는 것이다.
우리가 갇혀있는, 생각이 갇혀있는 틀을 깨트리는 것이다. 공부는 우리가 갇혀있는 틀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망치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은 존재론에서 관계론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기쁨과 아픔의 근원은 관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겪은 수많은 사건들이 나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나라는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는 배타적인 나만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겪은 일들이 나를 빌딩, 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관계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그런 어떤 자기가 맺고 있는 관계를 자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도 변화하고 세계도 변화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다시 발까지 가는 또 하나의 여행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변화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은 중심부가 아닌 변방에서 해야 된다.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길을 떠나는 자 꽃 피고 이룰 것이다. 징기스칸의 노마디즘의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중심부는 기득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지키기만 할 뿐입니다. 지키는 것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는 변방에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유, 창조적인 모든 역사는 인류 역사에서 전부 변방에서 이루어졌어요. 오리엔트, 지중해, 그 다음에 저 알프산 너머 산골짜기 프랑크 왕국, 합스부르크 국이 세잔너 하여튼 모차르트 거기 다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저 바닷가 섬 영국, 네덜란드, 그 다음에는 식민지였던 미국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만 하더라도 변방의 역동성이 황하유역의 중심부에 부단히 서쪽 변방의 진나라가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거란이 중원을 점령하고 몽고족이 점령하고 만주족이 점령하고 이렇게 변방의 역동성, 변방의 창조성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자기 변화 또는 사회 변화에 있어서 어떤 창조 공간을 변방에서 발견하는 것이 옳다. 그렇습니다. 공부는 함께 가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그림만 보여드립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해석을 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럿이 함께. 제가 붓글씨 쓴 겁니다. 이렇게 여럿이 함께 가는 것 같이 붙여서 썼어요. 함께 가는 겁니다. 깨워서 가는 게 옳지 않을까. 몰래 발소리 죽여서 싹 지나가는 거북이는 떳떳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 나무통에 더 많은 물을 담기 위해서는 함께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죽순의 교훈입니다. 죽순은 뿌리 부분이 마디가 짧습니다. 이건 제가 안 그렸거든요. 내가 그냥 엉터리로 그려왔다 그럴까 봐 사진입니다. 올라갈수록 마디가 점점 길어집니다. 이렇게. 그렇죠? 짧은 마디가 만들어내는 강고한 힘이 대나무의 큰 키를 지탱합니다. 죽순은 뿌리에서 돋아나죠. 누가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뿌리는 깜깜한 땅 속에서 자기를 뻗어가야 하는 뿌리는 아예 마디 투성입니다. 그리고 이 죽전, 대나무 밭의 모든 뿌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때도 언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있게 대단히 중요한 공부의 방법이고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는 성찰입니다. 이건 교도소에 영화 보는 장면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꽃이 가득 핀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눈이 내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다시 꽃이 활짝 피고 눈 내리는 장면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리고는 화면 가득하게 10년 후라는 자막이 나옵니다. 아마 그런 영화 여러분들 보신 적 없죠? 그러면 그 10년 후 자막이 딱 뜨면 그 영화를 보는 모든 재소자가 한숨을 쉽니다. 와, 내 징역도 영화 속에서처럼 저렇게 빨리 지나갔으면. 그래서 내가 옆 친구를 붙잡고 시비를 걸었죠. 내일 아침이 10년 후가 되면 좋겠냐? 그걸 말이라고 해요? 단 조건이 하나 있다. 네가 지금 35살인데 45살이 돼서 나가도 그렇게 할래? 좀 생각해 보고요. 그 10년이라는 게 갇혀있는 10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서 이렇게 삭제하기가 뭔가 좀 머뭇거리지는, 그게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삶에 대한 성찰성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만한 비극을 견디기 위해서 반드시 이만한 크기의 기쁨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훨씬 작은 기쁨도 큰 비극을 견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쁨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시로 만날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성찰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극에 절망해서는 안 되고 작은 기쁨에 인색해서도 안 됩니다. 하루에 2시간 햇볕이 들어온다. 비스듬하게 들어와서 가장 햇볕이 반듯하고 클 때가 신문지 펼친 것만한 크기입니다. 그 신문지 크기의 따뜻한 햇살을 무릎에 받고 앉아 있을 때 정말 살아있는 어떤 기쁨의 절정입니다. 하루에 2시간 햇볕 한 장의 햇볕 한 장을 받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태어난 것은 대단히 기쁜 것이다. 그런 생각을 실제로 했었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하루에 40명이 자살하는 사회죠. 40명 자살합니다. 1년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000명, 일개 사단병력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우리 사회가 뭘를 가지지 못하고 뭘 이루지 못하면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진짜 그림만 보여줍니다. 공부는 끝없는 여행입니다. 끝없는 여행. 그래서 끝이 없으면 그 도로의 효율과 속도에 탐닉할 것이 아니라 길 그 자체의 아름다움, 길 그 자체의 자부심에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은 초원을 달리면 한동안 달린 다음에는 말머리를 세우고 돌려서 자기가 달려온 초원을 바라보고 서 있다고 합니다. 왜? 영혼이 미처 쫓아오지 못했을까 봐 기다린다고 합니다. 같이 간다고 합니다. 공부는 한마디로 강물처럼 하자. 강물, 만나는 모든 돌멩이들과 이야기하면서 낮은 곳으로 가서 바다에 이릅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물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시내를 다 받아들여서 이름을 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공유하는 글입니다.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남은 꽃처럼 피어나리. 제가 강의 끝부분에 학생들하고 공유했던 건데 그냥 강물처럼 수많은 이야기를 흘려보냈지만 언젠가는 그 이야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골목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모든 강의 끝에 제가 학생들하고 공유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꽃 피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